꽃을 꽂기에 형태를 아름답게 꽂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모자 형태의 바구니를 준비하시고요. 폼은 직사각 형태의 폼을 3분의 2장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바구니 안에 폼이 놓여져 있죠? 폼이 3분의 2 정도 되는 거를 가운데 이렇게 놔주시고요. 테이프로 길게 뜯어서 바구니와 폼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가도록 모자라면 같이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미리 해놨는데 손잡이에 이렇게 리본을 감아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부지포를 자, 이렇게 바구니 길이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자르셔서 십자로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묶어주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요. 바구니 위로 끈이 올라가게. 자, 이렇게 해서 묶으실 때는 손잡이 부분에서 묶으시는 게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폼이 보이는 정도에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폼에 가깝게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지포를 묶인 부분에서 10cm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 되게요. 그래서 각각의 부지포가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끝자락은 약간 둥글리시고 직선으로 자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둥글려서 잘라서 형태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바구니 포장이 준비가 되시면 이제는 꽃을 꽂으셔야 하는데요. 우선 꽃의 범위를 말씀드리면요. 손잡이에서부터 한 10cm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너무 올라가게 되면 손님이 들고 가실 때 불편하기 때문에 10cm 정도만 올라가고요. 바구니 바깥쪽으로도 10cm에서 15cm 정도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포 잘라 놓은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형태는요. 지금 만들어 놓은 바구니 손잡이에서 10cm 올라간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둥그렇게요. 지금 손잡이 모양을 보면 둥그렇게 돼 있죠? 이 형태가 어느 쪽이든 나오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장미를 먼저 꽂겠습니다. 자, 장미를요. 밑에 부분의 잎을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꽃을 꽂아야 되는 부분은 잎이 없어야 됩니다. 자, 자르셔서 정 가운데 꽂아주시는데 10cm에서 5cm 정도의 높이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꽂으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형태가 되게 세 송이를 꽂아주셔야 돼요. 자, 간격은요. 장미와 장미 사이 간격은 5cm에서 7cm 정도로 삼각형을 만드시면 이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장미를 꽂아보면요. 자, 이렇게 앞에 꽂을 때 삼각형 크기를 같게 처음에 만들었던 삼각형과 그 다음 삼각형 크기를 같게 만드시는 거죠. 준비된 장미를 다 꽂으시고요. 다 꽂으셨을 때 위에서 보면 원형이 되도록 꽂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원형이 된 다음에 한두 송이가 남으면 그 다음엔 앞쪽이 꽂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예쁘게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요. 앞쪽으로 조금 키를 낮춰서 한 2송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금호초와 튤립을 꽂아줄 건데요.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을 대각선으로 꽂아주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 4등분을 하시고요. 한쪽에 대각선으로 같은 꽃을 꽂으시고 반대편 대각선으로 같은 꽃을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호초를 자, 이렇게
4분의 1쪽에 꽂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격은 아까 삼각형이라고 했던 간격과 같은 방법으로 꽂아주시는 거죠. 꽃 끝이 장미의 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오게. 자, 그러면 이쪽에 금호초를 꽂으셨으면 반대쪽 대각선 방향에 금호초를 또 꽂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튤립으로 장미처럼 또 꽂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미와도 삼각형이 되도록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손잡이가 지금 보시면 낮아지는 것처럼 손잡이가 낮아지는 것처럼 꽃의 높이도 점점 낮아져서 부지포의 끝에 라인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꽃을 다 꽂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꽃을 완성해 봤는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 대각선으로 꽃이 꽂혀져 있죠. 네, 일부러 나눠서 꽂았지만 실은 다 완성해서 보시면 전체가 다 혼합되어 보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나눈다고 분리된 느낌이 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위에 부분이 완성이 되시면 밑에 부분을 꽃을 꽂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나무 소재를 쓸 거예요. 황금 조팝나무라고 하는데요. 자, 자르셔서 밑에 부분에 꽂으시는데 부지포 나왔던 만큼 그러니까 약간은 더 나와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주로 밑에 부분에 꽂아주세요. 물론 이거는 위에 꽂으셔도 되지만 오늘은 밑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꽂히는 부분의 잎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밑에 쪽에 돌아가면서 같은 형태가 나오게 꽂으시고요. 자, 그리고 고사리잎을 사이사이에 또 폼을 가려주면서 밑에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구니 전체에 다 돌아가면서 형태가 완성되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공간이 있어서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하면서 밑에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워 보이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린 소재까지 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는 잔잔한 꽃으로 밑에를 좀 더 꾸며주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이고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짧게 준비하셔서 지금 조팝하고 고사리잎하고 꽂아놓은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어난 것처럼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 꽃도 마찬가지로요. 부지포가 나온 길이만큼 꽂아주시는 게 바구니를 훨씬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너무 짧게 꽂지 마시고 길게 꽂으시는데 가끔 이렇게 낮게 넣어서 높낮이가 있게 한두 송이씩 꽂아주시면 좀 더 입체감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를 꽃을 다 꽂아주시고요. 자, 다 꽂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서 이런 가지에다가 대주시고 테이프로 감으셔서 꽂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끈이랑 같이 감아주시면 돼요. 자, 감아서 어디에 꽂으시냐면요. 손잡이의 맨 앞에 끝자락에 이렇게 폼에다가 고정시켜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본이 앞으로 예쁘게 오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값이 저렴한 바구니에 꽃을 꽂아봤는데요. 자, 꽃을 꽂는 형태와 범위를 배웠고요. 꽃을 꼭 모아서 꽂아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꽃과 포장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꽂는다면 바구니가 바뀌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꽂을 수 있을 겁니다.